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합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인데요. 여기 우리가 1학기 때도 역시 비대면 수업에 학기 초에 있었는데 8월 달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방역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1주차나 2주차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과목의 특성상 합창 수업이니까 1학기 때 아주 즐겁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2학기 때도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첫 시간에 만나서 이제 학기 방학 중 어떻게 한 달뿐이 안 됐지만 어떻게 잘 지냈는지 서로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몇 주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합창 이제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1주차 이렇게 준비하면서 1학기 때 이제 지내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쭉 되새겨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악보집에 5곡이 수록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또 5곡을 다 하지 못하고 3곡만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좀 나름 우리가 실용음악과지만 나름 화성적인 거, 그다음에 목소리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가슴을 좀 울릴 만한 곡들로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좀 쑥스럽고 좀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되새겨 보면은 이제 합창 수업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고리탑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음역대에 자기 파트에만 소리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합창단 음악 연습실이 따로 방음이 돼 있고 소리가 잘 울리는 장소에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일반 강의실이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따분하고 힘듭니다. 또 12시 반 수업부터 하면 이제 점심 먹고 좀 졸리고요. 또 우리가 실용음악과 수업이다 보니까 다 그 전공들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 수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곡을 전공한 친구들이 수강을 했을 때 밤새도록 곡을 쓰느라고 밤새도록 화성하고 콩나물 대가리들하고 이렇게 음표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나오려고 하니 아침 겸 점심 자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셔. 이러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다음에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2시간이나 시간을 쉬지 않고 조금 10분이나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없애고 이렇게 해봤는데 나름대로 이제 재미나게 제가 했었습니다. 재미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수업을 이제 얼떨결에 합창 수업을 맡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합창 수업을 제가 실용음악과의 수업을 처음 맡았어요. 합창 수업을 다른 이제 음대에서 합창 수업을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합창 수업도 진행을 해보고 대학에서 합창 수업을 진행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전공자 소리들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감정과 지휘 정도로 지휘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음정이 틀리면 음이 틀리거나 아니면 화성이 되고 화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터치하고 음악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은 또 음악적인 전공을 또 소리를 전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됐지만 우리는 이제 각기 다른 자기가 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음에 대해서 목소리로 내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발성을 또 각기 다르게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도 힘들어하죠. 왜?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확성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던 그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호흡이 다릅니다. 합창 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냈던 그 플레이어가 되다 보니까 소리를 내는데 불편했었죠. 그래서 나름 발성 수업을 한 1,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합창 수업으로 이렇게 같이 화음을 맞추고 음을 맞추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수업의 내용이 따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따분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마치 수업을 개그맨스럽게 개그처럼 아주 코미디언처럼 제가 나름 위트 있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뭐 음정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같이 마음을 합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강의 평가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미나게 했기 때문에 그 저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나름 외국에서 합창 공부도 하고 합창 주의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는 충분히 성가대 주의라든가 합창단 주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내가 너무 공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유도를 했는지 그 마음이 합쳐지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조금 이렇게 음악적인 소양보다는 좀 이렇게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에 중점을 둬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화성적으로 음악이 제가 공부했었던 그 악보하고 또 여기 그 또 다른 악보가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합창적으로 이게 뭐라 그러죠? 귀에 익숙해져 있던 소리와 이 악보상의 소리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몇 번 버벅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또 놓치지 않고 저에게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지도 선생님으로서 1학기 때 화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이 합창 수업을 오게 되면 재미있다, 즐겁다 이런 생각들이 오셔서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소리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1학기 때 들었던 친구들이 혹시 오해가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합창 수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제1급선무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합창 수업을 공부하고 합창 지휘를 공부할 때 지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제일 큰 것은 즐거운 합창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즐겁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즐거운 마음이 되면 입을 열게 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을 열게 되고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3개월, 2개월 만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창은 3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나서 1년 정도 소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완전히 열 때 그때부터 음을 터치해 가면서 작품들을 습득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개개인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마치 딱 만나자마자 음이 틀리면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지도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저 학생은 안 좋은 그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도 역시 합창 수업은 제가 합창곡을 선곡을 할게요. 여러분들 역시 과제 1학기 때 과제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곡들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2주차째 과제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주차 끝나면 2주차 때 과제물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OT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합창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역시 이제 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이 되면 또다시 잠깐 상기하는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요. 일단은 이제 그 합창 수업은 역시 한 곡들을 공곡을 선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곡을 해서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음 곡으로 5곡 이게 음악 그 악보집으로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역시 다 다른 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객관적인 발성을 좀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40년 동안 소리 공부를 했습니다. 뭐 연기적인 소리, 무용적인 소리, 뮤지컬적인 소리, 성악적인 소리, 그다음에 실용음악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믹스 보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성을 소리 내는 소리 어택, 그다음에 뭐 발성법, 그다음에 호흡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그다음에 역시 1시간에 거쳐서 그 곡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를 하든 단지 조를 해서 그 각 파트마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1학기 때처럼 수업을 할게요. 자, 이제 1학기 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학기 때 새롭게 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학기 때 들으신 분들은 상기하는 거, 2학기 때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새롭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수업의 모습들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해요. 따라서 모음곡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성 수업을 먼저 1,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번 학교 작년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전공하시는 전문 그 프로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과 같이 함께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반주자 선생님이 따로 오십니다. 그래서 반주자 선생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제가 주의를 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볼게요. 물론 학교에서 이 반주 선생님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가 지도 교수로서 제가 책임을 질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곡을 선곡하는 데서 이 모음곡도 역시 이 악보집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뭐 나름 한 3,000원 정도 해요. 가격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20명 정도 제가 30명 정도 악보를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1대 30명이니까 30분이니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만족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음이 틀리다, 뭐가 틀리다, 뭐 자세가 틀리다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합창으로서 또 이제 제가 나름 음이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런 거는 조금 다시 얘기를 하고 좀 수정해갖고 고쳐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리는데 그냥 내버려 내깔려 뒀다가 그 소리가 하모니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원치 않고요. 역시 그 화합하는 분위기로 함께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교재입니다. 교재 얘기를 할게요. 이 교재는 제가 선생님이 약 4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 동안 경력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이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무대 발성법이라는 책. 1학기 때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예요. 알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연극 배우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연극 배우가 가져야 될 몸다스림을 위해서 현대무용을 약 5년 정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무용가를 넘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학교에 전형을 하려고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롯데월드에서 무용수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가무단에 가서 이제 그 뮤지컬 무대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극단이라든가 이런 무대에서 나름 뮤지컬 작품들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그 음대를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93학번입니다. 93년도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그리고 이태리로 유학을 약 10년 정도 떠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2007년도에 이제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첫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무대는 과거 성악가의 무대가 많이 열렸다면 이제 한국의 무대에는 2000년도를 지나면서 바로 뮤지컬이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믹스 보이스 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파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을 함께 하면서 뮤지컬 무대에 함께 되죠. 성악적인 소리의 발성으로 뮤지컬 무대를 전적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 발성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샤우팅 소리도 함께 해야 되고 믹스 보이스도 함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할 때 2007년도에 제가 안양예고에 강의를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뮤지컬 가창을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친구들도 공부하는 시간. 그러면서 2009년도에는 바로 성운대학교에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 2013년도에 바로 무대 발성법이라는 무대에서 뮤지션으로 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발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음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발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발성은 바로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후두라는 이 땀브루 후두의 울림을 통해서 이 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호흡기관,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발성적인 소리가 크게 되고 멀리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성에 공부하는 거고 발성의 또 하나의 모습은 발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은 후두가 편안해지죠. 이 후두가 갑자기 센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을 꽉 잡기 때문에 목에 스크러치가 일어나면서 바로 후두가 아프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목이 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뭘 할 때 이게 복식호흡, 호흡의 안정이 있게 됩니다. 이런 호흡의 안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름 이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발성을 또 이제 잘하게 되면 감정 표현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열고 훌륭하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발성적으로 이제 하면 발성, 표현력이 아주 좋아지죠. 소리의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좀 바뀌면서 무대에서 막 인상 쓰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인상 쓰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느끼면서 그렇죠? 소리라는 게 뭐예요? 그런 느낌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이다.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 발성법이라는 책을 교재로 제가
그 교재로 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교재를 감상을 해서 읽고 감상문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감상문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왜 자기가 쓴 책을 교재로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얘기가 됐죠. 발성법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들한테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지도교수로서 공부했었던 모습들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걸 뽐내려고 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모델 발성법 책에 나름 대한민국에서 랭킹 5위 안에 제가 듭니다. 이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자기 책을 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쓴 발성법 책을 선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꿋꿋이 이번 학기에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으시고 교재가 읽으실 시간이 없으면 SNS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리뷰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접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상문은 그런 걸 접하시고 느낀 점이 있는 것을 감상을 하는 것이죠. 책을 뺏겨서 과제를 내지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교재 과제는 학기 기말 시험 있기 전에 전주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기말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학점은 어떻게 하는지 1학기 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1학기 때 똑같이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제가 나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수업은 실험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의 출석률입니다. 10%의 출석률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 10%의 출석률 속에 이 클래스에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에서 90%는 기말 시험이 함께하고 여기에는 수업의 참여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를 읽고 과제를 감상문을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는 과제물 제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정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90% 중에 50%가 기말 시험에 조별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점수를 이렇게 카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는 동영상 강의의 과제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교재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있습니다. 20%는 수업에 참여도, 수업에 하다 보면 물론 개인적인 사견도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수업하는 동안만은 아주 집중력 있게 얼마나 하는지 수업의 참여도를 얘기해서 100분율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학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잠깐 보니까 수업에 참여도가 없었죠. 출석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참여도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석 점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이 정도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받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89점과 90점은 B뿔과 A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점 관리를 점수 관리해서 1점, 2점 관리를 잘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합창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이고 OT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출석률을 꼭 잘 지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로 나누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건데요. 그 파트로 나누어서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도,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률 10%, 참여도 20%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 다음 주에 또 동영상 강의 시간을 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